공포, 베란다 밖 검은 한복의 남녀가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생 중에 박모 여인이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에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항상 눈밑에 다크서클과 어두운 표정만으로 일관하던 아이였죠. 나중에 한 얘긴데 불면증이 심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2000년 여름 초 7월 초순경에 드디어 저는 또 한 번의 미스테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친구 4명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오는 놈이 술값 계산하기다 라고 친구 한 놈이 말하자 우린 주저없이 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던 찰나 우연의 일치인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구지? 새벽 3시 20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끼며 떨고 있는 목소리. 오빠 지금 나한테 좀 와줄 수 있어? 친구들 많으면 최대한 많이 드리고. 저는 이렇게 심각한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미쳐가고 있었죠. 전화가 그렇게 끊기고 전 그냥 별다른 신경 안 쓰고 문자 한 통 넣고 다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오빠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 가기 힘들어. 이렇게 남기고 다시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약 4시가량 됐으니까 한 20-30분 정도 지났겠군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줘 오빠. 진짜 너무 무서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제발 도와줘. 벽도, 문도, 베란다도, 천장도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청주시 산남동 청실 홍실 아파트인가? 차로 약 13분가량 이동하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친구 한 명과 동행하여 최대한 빨리 그녀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1동 그 친구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던지라 친구 놈에게 야 네가 차 지켜. 내가 걔 데리고 나올게. 알았어 다녀와. 그녀는 외곽 지역에서 시내 쪽으로 이사와서 친한 언니와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언니는 외출 중인 상태였고요. 11층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까지 갔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고요.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단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거기 엘리베이터에 창문 조그만하게 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진짜 보고만 있어도 싫어지는 그런 엘리베이터.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전 계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계속 안 받더군요. 저는 그 친구 녀석 집 층수는 알고 있고 호수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전화하면서 계단을 2칸, 3칸씩 큰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6층을 지날 때였나요? 전화를 받더군요. 오지마! 오지 말라고! 비명을 치던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는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남자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저러나 싶어서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계단을 내려가 차에서 목검을 꺼내들고 친구 녀석의 헬프를 쳐서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라는 영화 따라한답시고 차에 죽도와 목검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친구는 엘리베이터로. 저는 혹시 모를 정체 모를 사람의 도주를 막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계단을 택했죠. 뭐에 이끌리듯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2층, 5층, 9층, 11층에 도착했습니다.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1층에 내려가 있더군요. 친구놈이 도착했을 텐데 하면서 친구 이름을 조심히 불렀죠. 야 김땡땡 어디 있냐? 계속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친구놈은 없더군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이라 크게 부르지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어서 전 제 친구보다 그 여자아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호 사는지 알아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와주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2번인가 3번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 1101호부터 걸어가면서 벨소리 나는 곳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다 보면 그쵸, 전화를 걸어서 몇 호에서 자기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벨소리가 나오면 그 집인 거니까. 5번째 집 앞을 지날 때 작은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 1106호였습니다. 그렇게 목검을 손에 꽉 쥐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속 묵묵부답. 안쪽에선 어떠한 기척도 나질 않더라고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저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는 한여름의 새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찼습니다. 냉기가 돌았죠. 지금 생각해도 그 오금을 저리는 냉기. 그렇게 전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신발장에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어떤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배를 바닥에 깐 상태에서 고개만 베란다를 응시하면서 아주 바르게 누워있더군요. 저는 불 켜도 돼? 라고 말하고 대답을 듣지 않고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그 상태로 계속 건너편 아파트 102동 11층 복도만을 응시하며 공포했던 표정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아이를 흔들며 야 정신 차려. 왜 그래 도대체? 가위 눌린 거야? 라고 말하자 그 아이는 갑자기 쑥 일어나면서 뒤로 다시 주저앉더군요. 오빠 베란다 봐봐. 아무것도 안 보여? 저는 정신 차려. 뭐가 있다고 그래. 안 되겠다. 너 일어나봐. 나가자 밖으로. 저도 그때 방 안의 냉기와 이상하게 숨쉬기 힘든 분위기가 싫어서 빨리 나가자고 그 여자아이를 다그치고 있었죠. 그때 이상하게 베란다 쪽에서 창문 1과 창문 2 사이 공간에 센서 등이 미친 듯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 입구 신발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신발장 센서 등도 때마침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도 바로 그때 정신을 놓고 기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전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기 위해서 혼자는 버거우니까요. 잠시 후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계속 10,000원이라고
넘어뜨면서 움직이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제가 계단 올라올 때부터 그 친구는 1층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전 그냥 내가 내려갈 테니까 차에 에어컨 좀 틀어놔봐. 얘 땀 엄청 흘린다. 전화를 끊고 전 그 동생을 업고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베란다의 센서 등은 무엇을 말하려는지 하염없이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내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저희 3명은 친구 2명이 기다리는 술 먹던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 동생은 우리에게 믿지 못할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빠 오기 전에 계속 TV 보다가 TV에서 무서운 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끄고 잤어. 그러고 한 30분 동안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계속 귀에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정신을 좀 가다듬으니까 그 앵앵거리는 소리가 조곤조곤히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들어왔나 싶어서 일어나 앉으면서 눈을 떴는데 맞은편 동 복도 11층에 검정색 한복을 입은 남녀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베란다 가까이 갔어. 근데 내가 추위 많이 타잖아. 거기다 모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였거든. 창문 가까이 가서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하려는데 아까 희미하게 들리던 목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 열어, 빨리 열어. 착하지? 빨리 열어. 이 말을 엄청 빠르게 내뱉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위 잘 눌리고 악몽 잘 꾸는 거 오빠 알잖아. 그냥 꿈인가 싶어서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는데 신경 안 쓰고 자면 되겠다 싶어서 누웠어. 근데 무서워서 배와 얼굴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잠시 조용하길래 다시 고개를 들어 정면을 봤는데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없어지고 나머지 한 명은 천천히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발도 없고 코도 없고 눈하고 입만 있는 긴 머리의 여자에 가까운 사람. 백이동 11층에서 백일동 11층으로 천천히 나한테 오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그 순간 쥐가 온 건지 가위에 또 눌린 건지 고개를 숙일 수가 없고 눈을 감아도 흐릿하게 투영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했고 오빠한테 전화한 거야. 얘기를 도중에 끊으며 야 가위 눌렀는데 나한테 전화는 어떻게 한 거야? 가위 눌린 게 아니라 고개가 계속 고정되어 있었어. 몰라 왜 그런지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뒷목이 뻐근해지며 아팠어. 그렇게 오빠랑 통화하고 몇 명 친구에게도 전화 걸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긴 머리 여자 귀신이 계속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는 거야. 쿵 어차피 열게 될 거야. 열어. 고개를 2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이마로 계속 창문을 받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못 받았어. 아무래도 맞은편에 같이 있던 다른 한 명도 없어진 터라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른 한 명이 현관문 통해서 들어올까봐 그래서 아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오빠가 문 열면서 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지 제삿날에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땡땡아 영혼은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땐 현관문하고 창문 양쪽을 열어놔야 하는 거야. 그래야 조상들이 들어오셔서 자식들이 차린 맛있는 생일밥 먹고 가겠지? 작년에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잿밥이 1년이 지난 후에 꺼내봐도 곰팡이조차 슬지 않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제사상에 대한 기억이 문득 드네요. 그럼 아까 내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10,000원이라고 했던 거 그때 그 다른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탄 거야? 그리고 베란다 센서 등은 그 여자 귀신이 머리로 창문 받고 있어서 그런 거고? 설마 아까 나오기 전에 현관문에 센서 등 들어온 건? 그때 그럼 너 뭐 본 거야? 그래서 그때 기절한 거야? 누가 들어온 거냐고? 말해봐 빨리. 이 여자애는 공포에 질린 얼굴이지만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형태는 정확히 없지만 마찬가지로 눈동자가 없는 눈, 그리고 귀까지 찢어진 입술 없는 입, 코는 아예 없고 마찬가지로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네가 문을 안 열면 딴소리 얇게 하면 돼. 그럼 내가 뭐에 끌려서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거야? 누가 날 등 떠민 거냐고. 내가 네 현관문을 딸 수 있게 말이야? 장난치지 마. 장난이지? 장난이잖아. 그냥 헛것 본 거 아니야? 오빠 아까 집에 들어올 때 달마 도자기랑 베란다 창문에 붙은 부적 봤지? 응, 본 거 같아. 왜? 그 부적하고 달마 도사가 우리 목숨 구해준 거 같아. 이 말을 하면서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뒤집어 보인다. 그곳엔 선명하게 달마 대사가 큰 눈을 부라리며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몸으로 느낀 영혼의 기운.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실화라고 하니까 좀 더 리얼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경험을 유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엄마 손 꼭 잡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